두 분 모두 지금 각 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후보들이 갖고 있는 이 호남 공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박혜자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우리 문재인 후보가 지금 내놓은 호남 공약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 이제 호남 공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는 광주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18 정신을 그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어차피 내년에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다면 그때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5.18 그 정신과 함께 호남에 대한 과거의 어떤 인사차별 자체가 가장 큰 적폐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차별은 앞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지적을 드렸고요. 호남에 대한 인사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나요? 인정하는 게 아니죠. 호남에 대한 어떤 차별이 그동안의 정부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는 거죠.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호남인에 대한 인사차별은 그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광주의 그 성장 동력, 그래서 미래를 먹고 살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아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걸로써 이제 제가 이거는 실제 공약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결국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지로 광주를 육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 결국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2.0 버전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이나 다양한 7대 문화권역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일자리. 특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한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를 확산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빅그린 산단의 이제 소위 그 자동차 산업, 그래서 생산과 부품 단지, 이러한 자동차 생산 단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또 이제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국립심혈관센터, 제가 이건 국립심혈관센터는 아마도 10년 이상 사실은 그 광주 전남이 가져왔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국립심혈관센터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쪽으로 가지고 오겠다. 호남으로. 여러 가지 반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께서 강력한 의지로서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호남 공약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권 의원님? 네. 안철수 후보의 지역 공약은 지역의 인프라와 현실을 살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광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희 광주 지역의 인프라와 현실을 살펴서 경쟁력 있고 선택을 해야 할 부분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 부분을 꼽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현실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인 가정과 전자, 그리고 건축 분야에 대해서 이들을 서로 묶어서 미래 건축의 R&D를 통해서 미래 건축 R&D. 미래 건축의 R&D를 통해서 미래 건축 도시 스마트 시티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5.18에 대해서는 발포 명령자를 찾는 등 진상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약들이 모두 법에 의해서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이 공약에 따른 특별법들이 다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광주 지역의 신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공약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신성장 동력 사업들을 위해서 규제 프리존법에 대한 그러한 실행 의지도 통과 의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방금 이제 지역 공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한 그 각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사업들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신성장 동력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사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 을 위한 규제 프리존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 의원께서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의 호남 공약을 반박을 하셨으니까요. 더불어서 우리 박혜자 의원 이야기를 하시죠.
예, 제가 이제 먼저 그 5.18 정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저희가 그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통합을 했어요. 네. 저희 당 2014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통합하면서 저희가 이제 통합 민주연합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제일 그 안철수 후보께서 주장하셨던 것이 그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정강에서 5.18를 빼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전전자를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광주에 있었던 가전전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삼성 가전전자 거의 사실은 외부로 나가버렸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제 규제 그 프리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 문제는요. 정말 박근혜 정부 내내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했던 것이 뭐였냐면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국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규제를 풀음으로써 결국 그것이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특혜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신성장 동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규제 프리존 지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반대하신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푸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고 규제를 풀어놔도 지금 사실은 자유구역 청들을 우리가 운영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구역이 그러면 얼마만큼 효과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권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지금 규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규제를 그렇게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각 지역의 지금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신성장 동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반드시 선행의 문제가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만 해도 자율주행 자동차나 그 연료 전지 자동차에 대해서 임시 운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술을 테스트해야 되는 그런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행 이 법 규제 속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그러한 이유로 규제를 일반적인 완화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맞지 않지만은 부분적으로 풀어야 된다. 신성장 동력의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한해서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자는 그러한 취지의 법이고 그래서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요 역으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광주가 어떤 규제 때문에 사실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를 못하는 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또 그러한 규제는 어찌 보면 저희 국회의원들 책임이세요. 네. 광주가 규제 때문에 어떤 일을 못했다. 산업을 살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간의 현역 지금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규제를 풀어주셨어야 되죠. 그래서 법안을 고쳐주셨어야 되고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법안들을 내주는 것이 결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대통령의 몫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몫이다. 대통령 역할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죠. 광주가 규제 때문에 못했다면 그 규제를 왜 법안을 통해서 개정해 주지를 못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충분히 지금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1부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계속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